127쪽을 보시는데요. 거기 1번을 보시면 다음은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내용은 1번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도면상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맞겠죠?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이 돼야 되니까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황 측량이란 지적 현황 측량을 얘기하겠죠.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등의 구조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맞겠죠? 네, 3번.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지적 공부의 복구 등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먼저 합병은 지적 측량 면적 측정하지 않죠. 두 번째,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것도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지적 측량하지 않겠죠. 지적 공부의 복구가 문제가 되는데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측량 합니까 안 합니까?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하죠.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죠.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오늘 나갔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하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는데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죠. 조사된 면적,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죠. 두 번째,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복구 측량을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복구 측량을 한다고 했죠. 이 두 가지만 복구 측량을 해요. 다른 경우는 복구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구 측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 그냥 지워버리셔요. 네. 3번 지워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좀 신청이라는 용어는 국가기관에 하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뢰한다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의뢰한다. 이것도 좀 지워버리셔요. 5번 지적측량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그렇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 공간정보법이에요. 한 15년쯤 전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 지워버리셔요. 네, 그냥 지워버리세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측량 파트에는 이렇게 옛날에 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지울 겁니다. 그런 거 보시면 더 헷갈리니까. 그렇죠. 일단 1번 지우십니다. 다 지우셔요. 2번. 다음은 지적측량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도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1번.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분할이죠. 따라서 새로운 경계가 가운데 그려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측량 필요합니다. 2번.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이때도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세목한. 3번. 해면을 매립하고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때는 측량해야 되겠죠. 면적 경계 좌표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새로이 토지 등록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때 하는 측량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 조성 사업 단지로 대단위 필지를 합병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마저 지우면 지운 게 너무 많아요. 3번을 보시죠.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경계 복원 측량. 3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할 때 하는 측량. 이게 뭡니까?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거는 해설에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공 측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공공 기준점은 공공 측량 맞아요. 이게 공공 기준점이니까. 근데 위성 기준점은 공공 기준점이 아니라 국가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국가 기준점. 그래서 국가가 만든 기준점이라서 이거는 공공 측량이 아니라 기본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해설에 그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위성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으로서 기본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측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 기준점은 공공 측량, 위성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으로서 무슨 측량한다고요? 기본 측량. 여튼 지적 측량은 아니죠. 그렇죠. 지적 측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테고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바다가 됐을 때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대적이 아니라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담장과 건물과의 간의 관계 위치 측량 이런 거 없죠. 네, 담장이 아니라 뭡니까? 경계겠죠. 경계.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경계 보건 측량 있을 테고 건물과 경계의 관계 위치 측량 이게 뭡니까?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와 하천부지 현황 측량 이것도 지적 현황 측량. 경계 확정을 위한 도건 측량 이걸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죠. 지적 도건점 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다음 중 지적 현황 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지적 현황 측량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겠죠. 1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2번.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뭐겠습니까? 신규 등록 측량.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측량. 분할 측량이 되겠죠. 대행법인. 이건 뭐냐면 옛날에 대한지적공사 지금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죠. 맞아요. 그 전의 이름이 뭘까요? 대한지적공사. 그 전의 이름이 뭘까요? 대행법인.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셔요. 네. 그 다음에 여튼 이거는 뭐겠습니까? 검사 측량이 되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 경계복원 측량이 되겠죠. 네. 그래서 6번도 정답이 경계복원 측량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7번.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것. 뭡니까 이게? 분할 측량. 그렇죠. 2번.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 뭐죠? 신규 등록 측량.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무슨 측량이라고 하죠? 지적 확정 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이 뭐죠? 등록사항 정정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목과 관련된 건 측량이 필요가 없죠. 맞죠? 면적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측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공간정보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번은 지적 확정 측량이 될 테고 2번은 분할 측량이 될 테고 3번 두 필지 이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경우. 뭐죠? 합병이죠. 합병은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게 뭐죠? 등록 전환 측량.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측량이 되겠죠.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뭐죠?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위해 측량하는 경우 이 뭐죠? 검사 측량. 그렇죠.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는 경우 이런 거 없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이에요? 없는 도면이에요? 없는 도면이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될 테고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계속 나오네요. 이런 거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시는 겁니다.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게 뭘까요? 지적 확장 측량. 그렇죠. 네. 10번 굉장히 독특한 문제죠. 부동산 등기사항 중 등기 물건의 객체를 명시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법. 등기 물건의 객체는 뭐죠? 토지와 건물이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뭘까요?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해야지만 토지의 물건의 객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죠. 그래서 뭘까요? 답이 경계 복원 측량이 됩니다. 넘기시면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등록 전환하는 때 등록 전환 측량이겠죠.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이겠죠. 행정구역 변경할 때 소재지가 바뀌는 거죠. 이건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분할 측량해야 될 테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할 때 일부 말소가 될 때 해면성 말소 측량하겠죠. 축적 변경을 할 때 면적이 달라지니까 소축척이 지적도에서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좌표가 달라지겠죠. 이때 축적 변경 측량을 할 테고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을 할 테고 토지 합병 측량이 필요 없죠.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것도 지금은 지적 기준점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용어, 물론 이거 두 개 다 써요. 쓰는데 측량이라는 문구를 생각해서 보통 지적 기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설치할 때 하는 측량. 기초 측량. 그렇죠. 토지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를 검사할 때 검사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경계 복원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 뭐죠? 지적 현황 측량. 지번을 변경할 때 측량합니까? 안 하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할 때 측량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정답은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3번.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측량 방법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일단은 측량의 방법,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측량하는 게 있었죠. 이게 무슨 측량이에요? 사진 측량. 그 다음에 경위라는 측량 기구를 사용해서 좌표값을 수집할 때는 측량이 뭐죠? 경위 측량. 그렇죠. 평판을 사용해서 하는 측량이 평판 측량, 측판 측량. 같은 뜻이고요. GPS를 이용해서 하는 측량이 뭐죠? 위성 측량. 그렇죠. 수증기 측량은 뭐냐면 이게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수증기라는 기구예요. 그래서 수증기를 사용해서 높이를 구할 때 하는 측량이 수준 측량, 수증기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높이 구할 때, 산의 높이가 몇 미터, 뭐 이런 거 구할 때, 빌딩의 높이가 얼마일 때, 이거 구할 때 하는 게 수준 측량 또는 수증기 측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 그렇죠. 별 문제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지적공부 정리 신청권이 없는 자는 도로, 국어, 하천 등의 공공사업 시행자. 이건 어떨까요? 네? 지적공부 정리 신청권은 뭐냐면 토지이동 신청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이동 신청권. 그러면 이때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위 신청도 가능하고 이때 특례 규정도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번 지분은 뭐예요? 공공사업.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죠. 맞아요. 이때 8개의 지목,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러면 거기 8개 들어가 있습니까? 지목이? 그 3개는 8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 대위 신청 맞는 거고요. 신청권이 있죠.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 기억나시죠? 이것도 뭡니까? 대위 신청. 토지 소유자로 등록된 자, 소유자의 원칙적 신청권을 얘기하겠죠. 농지의 소유권은 없으나 실제로 경작하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15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 맞아요. 정답이 몇 번인가요?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넘기겠습니다. 지적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청권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나 토지 이동 신청을 대의할 수 있는 자도 해당한다. 뭐에 대한 신청권이지? 네?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를 신청권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지워버리셔요. 네. 그 다음에 2번 지적 측량 신청은 이것도 지워버리셔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뢰한다는 용어를 써요. 신청은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걸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국가기관에게 납부할 때 현금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죠. 국가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수입증지나 수입인지로 납부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한다.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렇죠. 전부 다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측량을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 이건 맞겠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지워버리셔요. 이것도. 네. 17번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때는 또 제대로 썼네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일자, 기간,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맞겠죠? 2번 경계보건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은 당연히 검사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3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까지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까지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 맞아요? 이건 맞겠죠? 3번, 4번.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맞겠죠?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측량 기간, 토지의 검사 기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8번 지적 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맞겠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틀렸겠죠? 정답은 5번. 19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한 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되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사지측량,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맞습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는 측량 방법은 그것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측량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6가지. 평판, 그 다음에 경위 측량, 전파기 측량,
강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6가지. 그렇죠. 전자평판도 따로 본다면 7가지가 되겠죠. 요 측량 방법 이외의 측량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딱 요것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서관청에게. 틀렸겠죠. 이거 3번도 보셨죠? 네. 4번은요.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전환,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맞아요? 네. 다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5번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준답, 선조, 관계성 기억나십니까? 네, 맞겠죠. 네. 20번은 뭐 안 해도 되겠죠. 네, 21번도 안 해도 되겠죠. 네. 22번 공인중개사 A는 한 필지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아래 내용의 경우 검사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이 몇 점입니까? 15점. 그렇죠. 16점. 그럼 15점까지는 며칠을 줍니까? 4일을. 그러니까 16점이니까 하루를 더 줘야 되죠. 6일. 그러면 토지의 측량기간은 5일이고 6일이 더해줘야 되죠. 아니죠. 4일이 더해줘야 되죠. 4일. 그럼 총 며칠입니까? 10일. 맞아요. 토지의 측량기간 5일. 그 다음에 15점까지는 4일. 그 다음에 16점이니까 5일. 총 며칠이에요? 10일. 그렇죠. 네. 쉬운 문제죠. 23번 뭐 풀어보시고요. 24번 이것도 해야 되나? 네. 안 해도 되죠. 네. 25번 이거는요. 네. 하긴 유치원생도 아니니까. 네.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죠? 네, 검사 측량 거쳐야 되겠죠.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한 경우라도 지적공부의 정리를 위하지 않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성과는 소관청의 측량성과 검사를 받습니까?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왜? 보건단계의 측량이니까. 3번 토지 등의 소유자나 소비자는 토지 등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표석이나 표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호해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지문이겠죠. 이게 옛날에는 우리 공간정보법 시험범위 안에 들어왔었어요. 이 부분이. 그때는 공부를 했지만 지금 범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요. 맞는 지문이지만. 그 다음에 4번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에는 소관청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것도 아까 그 노트에 집어넣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검사 측량한다고 했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원칙적인 지적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검사 측량한다고 했죠? 지적 소관청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틀린 지문으로. 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거기 책에 있는 해설처럼 무조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프린트에 제가 더 넣어놨어요. 그렇죠. 요약집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해설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 그 측량 기록 등을 보관해야 된다. 이거 맞겠죠? 2번 지적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지적소관청. 지적 도근점 성과는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지적소관청. 지적 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수행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29번을 보시죠.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의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딱 하나라고 했죠. 맞아요. 나머지 건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렇죠. 3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 맞습니까? 맞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 가능합니까? 현지조사 가능하다고 했죠. 3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겠죠?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겠죠?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할 때는 일시장소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겠죠. 네. 32번을 가겠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척은 배척되고 제거된다 라는 뜻이에요. 제거되고 배척된다. 중개업 시간에 하셨죠? 그럼 언제 제척되겠습니까?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렇죠.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제척이 될 겁니다. 거기 해설을 보시면 제척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제거되고 배척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어느 거냐면 1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다면 공정한 심의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제척될 겁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먼저 증언이나 진술 감정을 했다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3번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공정성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공정성 의심받겠죠. 5번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엄청 불리하게 하겠죠. 네. 배우자이었으니까. 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는데요.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제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거기 옆에 있는 것은 지적기술제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월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한다. 맞겠죠?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맞겠죠? 35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적부심사 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이건 맞겠죠? 네.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시도지사. 네. 그래서 맞죠? 네.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함이 원칙이죠. 3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틀린 거로 보는 게 맞아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기억나셔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빠졌으니까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간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진영 적부심사 의결을 할 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두 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번, 4번.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것은 1번 지적진영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측량 성과를 첨부하여 소관청에게 지적진영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렸겠죠? 누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2번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와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된다. 아니죠. 판결문 등을 왜 첨부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이해관계인이 빠져있죠. 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4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겠죠. 5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재심사 의결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없죠. 없지 않아요? 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38번은 다 지우세요. 그냥. 네. 다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옛날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법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지우셔요. 고민하지 마시고. 네. 넘기겠습니다. 넘기셨습니까? 거기 1번, 2번, 3번 다 지우셔요. 네, 지워도 돼요.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경우는 1번.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습니까? 받지 않죠. 2번. 대장과 도면의 반출, 즉 지적공부의 반출,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다면 지적소관청 밖으로 반출할 수 있죠. 3번. 지번의 변경.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부의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이 부여하는 게 바로 지번 변경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될 테고, 행정구역의 변경. 이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적소관청이 변경하는 게 아니죠.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업체 등록사항 변경. 이런 거 뭐 시험 범위에도 없는 거죠. 네. 이건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변경하는 거죠. 누구에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고 했죠. 그럼 이건 시도지사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도지사가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과 관련이 없죠. 네. 5번. 축적 변경의 시행. 필요합니까? 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축변이 의견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했죠. 맞는 지문이고. 지적공부의 복구. 승인 필요합니까? 승인을 받을 시간 저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잘못된 것은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맞겠죠? 네, 그 의미예요.
이거 옛날 변형해서 출제를 했지만 3번 한 필지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증령 적부심사 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0일이 아니라 60일이 되겠죠. 이게 틀렸네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 제방국어 등이 합병할 토지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한다. 맞습니까? 합병 신청 여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다만 일정한 지목 12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12개 지목을 옆 밑에다 써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 6번 공간정보법률상의 기간을 연결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렇죠.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2번 등기 촉탁하는 사유에 대한 지적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의 통지. 이건 며칠 이내? 10월이죠. 변경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래서 이거 맞았나요? 틀렸죠. 청산금 납부고지는 며칠 이내? 20일 이내.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렇죠.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월 이내? 1월 이내. 7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자의 연결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 승인. 이거 지우십니다. 승인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승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지웁니다. 폐지된 제도예요. 2번 지번 변경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죠. 맞아요. 3번 축적 변경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죠. 지적공부의 반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 승인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2번이죠. 2번 1번은 폐지된 제도예요. 시작년에. 그래서 정답은 2번.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우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네, 전혀 오류가 많아서. 지금 1,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참 촉박하죠. 많아요? 촉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과목, 특히 공시법령은 비중이 워낙 약하니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 많으면 2개, 요약집이랑 문제집. 이것도 많으면 문제집.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1차 과목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2차 과목은 공시법령은 문제집 하나만 돌리셔도 24개 중에서 20개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